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이도하입니다. 오늘은 배지우, 최예지, 장동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에서 들려온 소식에 다들 가슴이 뻥 뚫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의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내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재차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48,500선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2% 가까이 치솟으며 23,600선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더불어 엔비디아와 주요 종목들이 시장의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가슴 철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그 이면의 반전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2차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화의 불씨를 살렸고 여기에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강력한 안도감을 선물했습니다. 공포가 확신으로 바뀐 뉴욕의 뜨거운 밤. 이 기세가 4월의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투자 심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잠든 사이 들려온 뉴욕의 짜릿한 소식, 그 자세한 내막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배지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 재개, 또 유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로써 나스닥 지수는 10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주에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조만간 파키스탄에서 열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주 내로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과 관련해서 이틀 내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차기 회담 개최지로는 튀르키예를 고르는 중이냐라는 질문에는 유럽이 유력하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돕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중단할 거다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도 불만을 표한 상태인데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20년이라는 기간도 마음에 안 든다고 밝히면서 2차 협상 의제 논의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가 양자컴 분야에도 진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4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3.78% 가까이 급등한 196.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총도 4조 7,76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 상태인데요. 엔비디아는 최근 인공지능 외에도 양자 컴퓨팅 분야로도 입지를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날 양자 컴퓨터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 아이싱을 선보이면서 앞으로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소식에 다른 양자컴주도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저궤도 위성망인 아마존 레오를 확장하기 위해서 위성통신 업체 중 하나죠. 글로벌스타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마존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기존에 200기였던 위성망에 글로벌스타의 위성까지 추가하게 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스타가 제공해왔던 애플의 위성 기반 응급 메시지 서비스까지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계약까지 맺은 상황인데요. 이 나비 효과는 주주들에게도 돌아갔습니다. 글로벌스타 주주들은 보유 하나 주식 1주당 90달러의 현금 또는 해당 가치의 아마존 주식을 받게 되는데요. 주주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인 셈인 겁니다. 스페이스X가 보유한 위성망은 1만 기 규모라고 하는데 아마존 위성은 아직 200여 기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글로벌스타 인수 이후로도 아마존이 뛰어들 위성 산업에 더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하려는 트럼프의 행보와 양자 컴퓨터, 우주위성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려는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을 주목해봐야 할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최예지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조선 기자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방산 분야 확장 기대감이 맞물리며 주가가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주가는 장중 28,000원대에서 움직이며 전일 대비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72% 오른 28,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조선업 수주 기대감과 함께 실제 계약 체결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한국주간과 약 30억 원 규모의 조선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중심 사업에서 방산으로의 확장 움직임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계기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개념 설계 사업에 참여하며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에너지에서 방산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면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 중심의 호실적과 수익성 방어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한항공은 전거래일 대비 0.4% 상승한 24,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장 초반부터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1분기 호실적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분기 매출이 5조 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장거리 노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여객 매출이 크게 증가한 점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화물 부문 역시 글로벌 물류 수요와 IT 항공 화물 증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여기에 비용 효율화와 고수익 노선 비중 확대가 더해지며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선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노선 중심 전략과 비용 통제를 통해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이후에는 유류 할증료 인상 효과가 반영되며 실적 안정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역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두산이 반도체 사업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우리 증시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은 SK 실트론 인수를 추진하며 반도체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섰는데요. SK 실트론은 글로벌 웨이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12인치 웨이퍼 기준 일본 시네스 화학과 섬코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2017년 약 9천억 원에서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영업이익도 1,000억 원대에서 1,9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인수가 성사될 경우 두산은 기존 반도체 소재와 장비 사업에 더해 웨이퍼까지 확보하며 밸류체인을 한층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두산은 현재 전자비지 부문을 통해 반도체 기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두산 테스나와 여러 자회사를 통해 관련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 실트론까지 인수하게 되면 소재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전반의 사업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시장에선 이 같은 사업 확대와 업황 회복 기대가 맞물리며 두산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인수에 필요한 자금 부담과 두산 테스나의 최근 실적 부진, 그리고 성과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단기적인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의 방산 확장과 대한항공의 실적 호조, 그리고 두산의 반도체 밸류체인 강화 움직임까지 기업들의 공격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변동성 속에서도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행보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4월 15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중동발 리스크에 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변동성이 아주 큰 하루였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는데요. 다행히 우리 시장은 오후 들어 뒷심을 발휘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 상황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한때 6천선 아래로 밀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며 결국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7% 상승한 6,091.3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락 위기를 딛고 6천선을 굳건히 지켜내며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시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선방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하며 고전하는 듯 했지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일보다 2.72% 상승한 1152.4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5,52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지수를 받쳐줬던 개인은 9,356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고 기관 역시 22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강렬한 매수세가 오늘 코스피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외국인이 1,215억 원, 기관이 1,156억 원을 동시에 순매수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2,361억 원을 순매도하며 물량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을 주도할 주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빨간불을 켰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2.18% 상승한 21만 1,000원에 안착하며 시장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인 SK하이닉스 역시 2.99% 강세를 보이며 113만 6천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특히 바이오 업종 내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려 4.3%나 급등하며 160만 2천원까지 올라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제약 바이오 부분의 활약이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으로 9.74%라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10만 4,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 HLB 또한 8.77% 급등한 6만 8,200원을 기록하며 바이오 강세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약 강자인 삼천당제약 역시 6.73% 오른 55만 5천 원에 마감하며 오늘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종목들이 지수를 힘차게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대외적인 긴장감 속에서도 강력한 복원력을 보여주며 기분 좋은 반등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라는 두 축의 시장을 든든하게 지탱해준 덕분에 투자자들도 한시름 놓았을 텐데요.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변수들은 내일 장에서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지만 오늘 우리 시장이 보여준 이 기분 좋은 반등이 여러분들의 하루에 작은 위안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주요 섹터의 반등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의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배지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주목할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광통신 기업들이 연일 상한가를 달성하고 있죠. 이런 광통신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우리로가 오늘 오전장부터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한 달 새 무려 600%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빛과전자라는 종목과 함께 연일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19% 이상 오름세를 보이더니 24.95%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어서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일보다 8.18% 오른 12,830원에 시작해서 19.73% 오른 14,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광통신 산업 전반에 불어오는 훈풍이 관련 핵심 부품 기업들의 추가적인 주가 동력으로 이어질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6,100선이라는 역사적인 고지를 코앞에 두고 기분 좋게 문을 닫았는데요. 그 뜨거웠던 상승장 속에서도 유독 묵직한 존재감을 뽐낸 종목,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어제의 상승세에 이어 오늘도 견고한 빨간불을 켜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의 변동성 속에서도 2거래일 연속 상승을 지켜내며 조선주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이 거침없는 질주, 그 바탕에는 실질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과거 9년간 이어졌던 긴 적자 터널을 지나 이제는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 단계에 완전히 진입했는데요.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의 인도 비중이 늘어나고 선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그야말로 역대급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삼성중공업이라는 그 기업만이 가진 강력한 한방, 바로 F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설비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삼성중공업이죠. 1기당 약 4조 원이 넘는 이 바다 위 LNG 공장은 일반 선박보다 마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올해에만 여러 기의 추가 수주가 기재되면서 단순한 조선사를 넘어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야 배가 가듯 이제는 삼성중공업의 이익 엔진이 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조선업의 새로운 슈퍼사이클과 함께 삼성중공업의 우상향 곡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내일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혜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 삼성 SDS입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전거래일보다 10% 넘게 급등하며 장 초반 9%대 상승으로 출발한 뒤 한때 19만 원대까지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 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S는 개장 전 공시를 통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방식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며 스타테크 AI가 전액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각각 2.5%, 만기는 오는 2032년으로 설정됐으며 전환가액은 18만 원입니다. 시장에선 대규모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AI 및 디지털 사업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주식 전환 시 지분 희석 가능성은 변수로 지적됩니다. 그럼 삼성 SDS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SDS 강한 상승 흐름 속에서 장중 고가 19만 원대 돌파 후 종가 기준 25% 가까이 급등 마감하며 18만 9,7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성장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전환 사채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AI와 디지털 사업 확장 성과에 따라 주가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배지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발표한 풍산 기업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전체적으로 풍산에 대해서 단기 실적은 기대보다 다소 아쉽지만 중장기 성장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풍산의 1분기 매출이 약 1조 3,400억 원, 영업이익은 8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또
또 26% 증가할 걸로 예상되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소폭 못 미치는 정도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배경도 리포트에서 짚어줬습니다. 우선 풍산의 핵심 산업은 신동과 방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신동 사업으로 실적을 끌어올렸다면 방산 사업을 현재 비수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동 부분에서는 최근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를 웃돌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메탈 게인 효과가 크게 반영이 됐고요. 이게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리포트에서는 이 부분을 지속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효과로 짚었는데요. 즉 2분기부터는 구리 가격 효과가 정상화되면서 수익성도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방산 부문은 지금이 가장 약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원투자증권은 풍산의 방산 사업이 하반기에 큰 성장세를 보일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1분기는 내수 중심 매출이 많아서 수익성이 낮은 구간이고 실제로 이번 분기도 이익 기여도가 제한적일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3분기, 4분기에는 매출이 각각 4천억 원, 또 4,8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방산 비수기, 앞으로는 방산 실적 회복 구간이라는 해석인 거죠. 이에 하나투자증권은 풍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또 목표 주가는 14만 7천 원을 유지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4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풍산은 지금 구리 가격 사이클과 방산 수출 사이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구리 가격이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1분기처럼 강한 실적 모멘텀은 다소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AI 데이터 센터 확대, 전력망 교체 수요 등으로 구리의 구조적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방산 수출까지 본격화가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 흐름이 보다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산에 대한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풍산 기업 관련 리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구리 가격의 구조적 수요와 하반기 방산 수출 본격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에 무게를 두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지우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드디어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모든 산업이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테마성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최예지 아나운서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조선, 항공, 반도체까지 업종별로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며 개별 이슈에 따라 주가 흐름이 갈리는 선별적 투자 장세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향후 실적과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확인 과정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코스피 6,100선, 새로운 고지가 코앞이다. 이란과의 협상 결렬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트럼프의 2차 협상 시사와 물가 지표 하회라는 반전 카드를 선택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경신했는데요. 공포를 확신으로 바꾼 것은 결국 기업들의 탄탄한 이익과 미래 가치였습니다. 이 확신이 이어지면서 모두가 웃는 날이 계속해서 찾아오길 바라보겠습니다. 경제 예스와 함께 앞으로의 밝은 날을 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